안녕하세요, 허락카드입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롬 도구입니다. 크롬 도구는 우리 주위에 참 많죠. 그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격면의 광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밑에 있는 하지가 어느 정도 이제 광택을 갖느냐에 따라 다른데 일단 광택을 갖고요. 그다음 변색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보통 니켈 도금을 하고 최종 마무리로 크롬 도금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 경도가 높고 내마모성이 우수합니다. 그 다음 마찰 개수가 낮고 그 다음에 이형성이 좋고 그 다음 내익성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 기계 부품이나 금형 등 그 내마모 도금으로 많이 사용되고요. 우리가 보통 크롬 도금 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위에 있는 장식 크롬 도금, 데코레이티브 크롬 플레이팅 해서 보시면은 뭐 수전 금구, 그 다음에 자동차의 그 휠, 그 다음 플라스틱 도금 위에서 하는 그 자동차의 그릴이라든지 엠블렘들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경질 크롬 들어가서 하드 크롬 플레이팅, The Functional Chrome Plating에서 보면 그 아벤롤이라든지 제지 공장의 롤, 그 다음에 피스톤,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그 비행기의 랜딩 기어인데요. 이제 그런 다양한 용도로 쓰입니다. 근데 장식 크롬 도금하고 공업용 크롬 도금의 차이는, 그러니까 도금의 하지 어디에다가 도금을 하느냐하고 두께가 다른 점을 들 수 있는데,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 그 도금력의 구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도금하는 뭐 양극이라든지 대부분이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유가 크롬 도금력을 사용하죠. 잠깐 역사를 알아보면 1848년에 뭐 부시라는 사람이 도금을 갖다 크롬 도금을 했다고 하고요. 가지고 지금 보면 1856년에 보면은 게더라는 사람이 유가 크롬 도금을 했는데 패러데이 법칙에 따르지 않는다, 이제 그런 걸 갖다가 뭐 밝혀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가지고 보면 패러데이 법칙으로 했을 때면은 우리가 전류 효율을 갖다 알 수 있는데, 그 크롬 도금은 일단 아무것도 안 들었을 경우는 한 13%에서 한 18% 정도 됩니다. 그 나머지의 그런 그 80% 정도를 딴 데다 수소 발생에 써버리는 것들, 그러니까 패러데이 법칙을 따르지 않는, 그러니까 분극이 심한 금속이란 도금이란 거를 밝혔고요. 공업적으로 보면 1912년에서 14년에 이제 서전트가 왼쪽 사진에 보면 있는데, 일단 CR53하고 CR2SO4를 써가지고 도금을 했는데 일단은 그렇게 균일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1922년에 핑크, 오른쪽에 그림 보면 핑크라는 사람이 그 황산이 촉매로서 작용한다는 것을 갖다가 알아냈고,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상업적으로 이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1950년에 보면은 그 핑크가 그 황산하고 그 다음에 브람을 넣어서 하는 그런 카탈리스트를 써서 그런 전류율이 15% 이상 나오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뭐 공업적으로 완성한 건 핑크인데 보통 처음에 얘기했던 그 서전트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어느 게 더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건 서전트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1985년에 지금 뭐 많이 쓰이는 고속 도금욕, 그러니까 유기촉매가 개발이 되죠. 보시면은 구성은 단순해요. 아주 경제적이라서 크롬산에다가 황산, 여기 황산이 이제 주촉매가 되고, 이제 부촉매, 예를 들어서 브라물 비소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유기 촉매를 집어넣는 거를 하고요. 그다음 아시겠지만 유가 크롬은 인체에 유해하니까 취급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약품을 보면은 무스크롬산이 그냥 표준액이에요. 250g/L. 그 다음 황산이 1.3에서 2.5g/L. 그 다음에 온도는 45에서 55. 그래서 지금 보면 양극으로 했을 때는 양극은 PBSN 7%의 주석을 넣은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불용성 양극을 사용하는 이유는 전류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크롬의 용해가 전착보다 너무 많아지며 대부분 삼각 크롬으로 용해하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 시험에도 나와서 뭐 만들기가 어렵다면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하신 것, 말씀드린 것처럼 패러데이 법칙을 따르질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극이 심해서 전기를 줬을 때 100을 줬을 때 한 15% 정도만 크롬 도금에 사용됩니다. 음극에 석출을 되는데, 근데 양극을 크롬으로 했을 때는 양극에는 분극이 없기 때문에, 녹아나는 것만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석출이 잘 안 되는데, 계속 녹아난다 그러면은 그 도금 용액 중에 크롬 3가가 많이 쌓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불용성을 사용하고요. 다음에 보시면 그 유가 크롬 도금의 환경 이슈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다루질 않고요. 현재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전에 유가 크롬 도금, 그러니까 로스하고 ELV이고, 오른쪽에 유가 크롬 도금이 뭐가 문제냐는 리치에 관한 내용인데, 이거는 헐 아카데미 유튜브에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경질 크롬 도금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하드 크롬 플레이팅, The Functional Chrome Plating에서 보통 경도는 800에서 한 1100, 비커스로 했을 때 그렇게 나오고요. 모아 경도로 했을 때 한 9 정도. 그 다음 내마모성이 우수하다. 도금 두께는 뭐 경우에 따라 다른데 5에서 한 1000 마이크로 정도까지 폭넓게, 용도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 다음에 내화학성이라든지 내익성이 우수하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롬산 가격 이제 그 집어넣고, 황산 총매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건조할 때 하고 일부러 집어넣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아주 매우 경제적인 도금용이고 단순하고 관리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좀 쉬운 편이에요. 근데 뭐 하시는 분들 하면은 또 그렇게 얘기 어려운데 왜 그러지 그러는데, 크롬 도금용 자체는 되게 단순하고 관리가 용이한 편입니다. 물론 다른 것들 보면은 그 뒤에 후처리라든지 그런 것들은 또 복잡할 수 있지만은, 도금 자체로는 되게 구성이 단순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주요 응용 분야는 밑에 뭐 그림에 나와 있지만, 실린더 로드, 쇼크 업서버, 금형, 피스톤, 링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굴삭기가 있습니다. 현장에 보면은 공사장에 많이 있죠. 여기 보면은 실린더가 여러 개가 붙어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보여드리면은, 지금 이렇게 노란 원으로 했던 것들이 이제 실린더이고, 앞에 은색으로 나 있는 게 실린더 로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 슬라이딩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마모성, 또 험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내익성, 그 다음에 또 딴 뭐 돌 같은 것들이 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충분한 내마모성을 주기 위해서 유가 크롬 도금을 이용한 경질 크롬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의 경우에는 쇼크 업서버 로더가 있죠. 보면은 자동차의 서스펜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스프링이 있고, 그것들을 갖다가 하는, 여기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그 로드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경질 크롬 도금을 하고 있습니다. 왜 경질 크롬 도금을 많이 하는지, 경도가 어느 정도 높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모 경도로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비커스를 찍었을 때 뭐 800, 1000 그런 거는 좀 실제로 쓰는 분이 아니면 모르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은 다이아몬드로 합니다. 그 다이아몬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다이아몬드가 10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밑으로 갔을 때 타크, 활석이 한 1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석고가 한 2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석고를 갖다 여러분들 보시면 손으로 긁었을 때 손톱으로 긁히죠. 그래가지고 손톱이 한 2.5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동전이 한 3.5, 그 다음에 칼이 한 5.5, 그 다음에 뭐 못 같은 것이 한 6.5 정도 된다 그러면은 훨씬 더 단단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래가지고 보통 8.5라면은 9가 이제 보면 커런덤이 이제 빨간색은 루비, 사파이어, 청색일 경우, 그 다음에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파이어나 그 루비만큼의 경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8번이 황옥이니까, 그러니까 뭐 보통 보석으로 이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아주 단단한 물질입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금속관이에요. 금속관으로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롬이 거의 9 정도의 모호 경도를 갖는다 그러면, 그 다음에 텅스텐, 코발트, 철이 보면 한 4.5 정도 되네요.
어느 정도 단단한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연이 한 2.5, 그 다음 나비염 뭐 물으니까 한 1.5 정도 됩니다. 이렇게 경도가 높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마모성과 마찰 개수를 갖고 있다고 해서 왼쪽에 보면 마찰 개수입니다. 그래서 마찰 개수가 낮을수록 마찰하면서 이제 마찰열이라든지 그런 저항이 적죠. 그래서 크롬에다 크롬을 비볐을 경우에는 한 23, 그 다음에 쇠하고 그 다음에 크롬 했을 때 29, 그 다음에 보시면은 나와 있는 게 스틸 앤 바빗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베어링용 합금하고 철하구가 마찰했을 때 마찰 개수가 43다. 아주 크롬하고 한 거보다 훨씬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마모성이라든지 그다음 마찰 개수가 낮고, 실제로 오른쪽에 보면 네마모성을 시험하는 어떻게 하는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도금을 한 다음에 이걸 회전시켜서 그 어느 정도 그 무게가 주는지 그런 경우도 있고, 핀에다가 도금을 해서 그 다음에 V블록 사이에 그걸 회전시키면서 마찰됐을 때 일정 시간을 하고 무게를 측정해서 얼만큼 소멸이 되었는지 그걸 통해서 네마모성을 평가합니다. 이런 면에서도 크롬 도금은 매우 우수한 성능을 나타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는 좀 더 상세히 보통 크롬 도금에는 왜 그런 크랙이 생기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